제46화 오장원에 지는 별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다. 추풍 오장원. 가을바람 부는 오장원. 수차례에 걸친 북벌. 한실부흥이라는 유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갈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고질적인 식량 부족과 내부의 이간질, 그리고 사마위의 끈질긴 우주방어에 막혀 불루를 삼켜야만 했죠. 서기 234년 제갈량은 마침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6차 북벌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결전의 장소는 오장원. 그러나 제갈량의 몸은 이미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한실의 부흥을 허락하지 않는가. 제갈량은 기침과 함께 붉은 피를 토해내면서도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곤장 20대 이상의 가벼운 형벌조차 직접 살펴야만 안심했던 완벽주의자. 그는 총나라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홀로 끌며 그 무게를 온전히 자신의 쇠약한 어깨로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 옷을 받은 사마이. 오장원에 진을 친 제갈량은 사마이를 평지로 끌어내기 위해 온갖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급기야 화려한 여자 옷을 상자에 담아 보내는 극한의 조롱까지 서슴지 않았죠.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천하의 장수로서 전장에 나와 싸울 용기가 없다면 이 여인의 옷이나 입고 규방에 얌전히 숨어 있어라. 이 모욕적인 처사의 위나라 장수들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싸우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달랐습니다. 허허허. 참으로 곱고 화려한 옷이로다. 사자여, 예의 바르신 승상께서는 요새 식사는 잘하시고 잠은 잘 주무시는가? 승상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십니다. 형벌 20대 이상의 일은 모두 직접 처리하시고 식사는 하루에 몇 홉을 넘기지 않으십니다. 사마이는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천하의 제갈량이 이런 유치한 도발까지 감행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초조하다는 증거. 사마이는 확신했습니다. 먹는 것은 적고 일은 저리 많으니 공명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마이는 더욱 굳게 영문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가 싸우는 대상은 제갈량의 군대가 아니라 제갈량의 수명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칠성등, 하늘에 빌다. 제갈량 스스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장수성이 흐릿해져 감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곁을 지키던 강유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승상, 김운둔갑의 술법으로 하늘에 기도하여 수명을 연장해 보십시오. 제갈량은 한실부흥의 대업을 위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단을 쌓기로 결심합니다. 백야가 7일이다. 앞으로 7일 동안 이 막사 안에 그 누구도 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저 본명등이 7일 동안 꺼지지 않는다면 내 수명은 12년이 늘어날 것이나 꺼진다면 내 목숨은 다할 것이다. 제갈량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검을 든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에 애원했습니다. 유비가 탁구했던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하루 이틀. 그렇게 운명의 엿새가 지났습니다. 주등의 불꽃은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기적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꺼져버린 등불, 하늘의 뜻. 승상, 큰일 났습니다. 위나라 군대가 야습을 감행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정녕 이것이 무심한 하늘의 뜻이란 말입니까? 오장원의 짙은 어둠 속 위연의 다급한 발길질 한 번에 제갈량이 간절히 지켜오던 마지막 생명의 불씨가 허무하게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멈춰라, 백약. 나의 운명이 다한 것이지 문장위원의 자의 죄가 아니다. 모사제인이나 성사제천이라.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으나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결국 하늘의 뜻에 달렸구나. 억지로 될 일이 아니로다. 거성이 치르다. 하늘의 명을 받아들인 제갈량은 차분히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병법과 지략이 담긴 서책 24편을 후계자 강유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 필연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위원을 제압하기 위해 마대에게 은밀한 비단 주머니를 남기며 마지막 비책을 하달합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 상복을 입거나 곡을 하지 마라. 내 입에 쌀 7톨을 물리고 평소 내 모습대로 나무 조각상을 깎아 수레에 태워라. 사마이가 추격해오거든 그 목상을 보여주면 그는 반드시 도망칠 것이다. 그리고 내 시신은 한중 정군산에 묻고 장례는 최대한 검소하게 치러라. 선제시여. 폐하. 신양은 이제 갑니다. 삼국지 최고의 천재이자 충절의 화신 충무후 제갈공명.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영웅은 54세를 일기로 오장원의 쓸쓸한 가을 이슬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촉군 진영은 소리 없는 통곡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다.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 천하의 기재 공명이 마침내 죽었구나. 전군은 즉시 출격하여 촉군을 짓밟아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흙먼지를 뚫고 나타난 깃발 아래 수레에 앉아있는 자는 분명히 제갈량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마이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 공명이 살아있다. 제갈량의 속임수다. 내가 또 그놈의 덫에 걸렸구나. 전군 후퇴하라. 도망쳐라. 천하의 사마이는 체면도 버린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무려 50리를 쉬지 않고 도망친 뒤에야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목이 아직 제대로 붙어 있는지 더듬거리며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역사가 된 전설. 며칠 뒤에야 사마이는 수레 위에 앉아있던 것이 그저 정교한 나무 조각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리 밖까지 도망친 자신의 꼴을 생각하며 사마이는 헛웃음을 지으며 탄식했습니다. 사중달 주생 공명. 죽은 공명이 산 나를 쫓았단 말인가.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있어도 죽은 자의 뜻까지 어찌 알겠는가. 공명, 그의 재주는 진정 내가 따를 수가 없도다. 제갈량의 죽음과 함께 한실부흥이라는 총나라의 원대한 꿈도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모사제인 성사제천의 굴레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충심과 지략은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지지 않는 별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갈량 사후, 총나라는 예견된 피바람에 휩싸입니다.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는가. 위연의 반란과 그를 노리는 마대의 칼날. 그리고 마침내 이빨을 드러낸 사마의 가문의 천하통일 야요. 오후의 서재 삼국지. 다음 화 위연의 죽음과 삼국의 통일에서 뵙겠습니다.